Well, well, well. Well, well, well. 네, 내 집처럼 편하고 즐겁게 영화를 보는 이곳은 무비스타 소셜클럽 홈 무비쇼입니다. 저는 MC 조우종이고요. 저와 함께 할 가족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은하 기자님, 천재 이승국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살림이 좀 펴서 그러니까요. 이사를 좀 했습니다. 살림이 얼마나 퍼진 거예요? 상당하죠. 어떻게 새 집 마음에 드시나요? 네, 좋아요. 좋죠. 좋습니다. 네. 저는 나중에 많이 하는 형 확인하시겠지만 네. 개인 공간이 엄청나졌어요. 매주 여러분이 많이 아셨으면 좋겠는 영화를 갖고 찾아오는 많이 하는 형 이승국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집으로 이사 와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더 열심히 저희가 알찬 영화들 소개해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우리는 무비 패밀리. 자, 무비 패밀리 오늘 함께할 영화는 무엇일지 바로 공개합니다. 대통령 후보 유영국 방금 네가 죽였어. 절대 아무도 믿어서는 안 돼. 꼭 살아서 도망쳐. 네, 한순간에 암살범이 된 남자의 드라마틱한 도주국 영화 골든 슬럼버입니다. 자, 그럼 한번 찾아 들어가 볼까요? 자, 들어가시면 홈 메뉴 안에 있는 영화 시리즈로 들어가셔서 극장 동시 상영 들어가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프로필 좀 짚어볼까요? 네. 15세 관람가. 뭐 아주 잔인한 장면 같은 건 없어요, 그죠? 영화의 초반에 아주 큰 폭발씬 같은 것들이 있긴 그 정도. 하지만 네. 뭐 사이사이에 막 눈살을 찌푸릴 만한 잔인한 장면도 잔인한 없고 건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지금 포스터에 나오는 그대로 네. 강동원 씨가 달립니다. 계속 그렇죠. 예, 네. 계속 달리시고 계속 달립니다. 달려요. 네. 생각보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영화보다 좀 짧네요. 그죠? 네, 네. 2시간을 안 하네요. 108분. 네. 영화가 3일 안에 벌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딱 짧은 콤팩트한 그런 러닝 타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변화무쌍한 시간이 108분 동안 흘러가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정보들 드리고 가야죠. 올레 TV, 올레 TV 모바일 어느 쪽에서 구매하시든 이어보기가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보고 싶은 어릴 적 친구들 또 우리 공공재 강동원 배우의 팬인 분들은 주변에 있으시면 선물하기 조르기 메뉴 이용하셔서 선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승국님께 줄거리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언제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착하고 성실한 택배기사 건우는 위험에 빠진 아이돌 스타를 구해준 이후 모범 시민으로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훈훈함을 더하고 수려한 외모가 팬들 사이에 화제가 되며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시절 밴드 활동을 같이 한 친구 무열에게서 연락이 오고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을 느낄 새도 없이 눈앞에서 유력 대선 후보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나 놀란 건우에게 무열은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며 건우가 암살범으로 지목되었다는 더욱 놀라운 말을 남긴 채 사라집니다. 무열아 여기 지금 대통령 후보 유영국 방금 네가 죽였어.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세가 된 건우는 무열이 남긴 명함 속 민치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지만 건우가 도망칠수록 오랜 친구들이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과연 이 모든 계획은 누가, 왜, 어떻게 만들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건우는 무사히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골든 슬럼버 바로 보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꼭 살아서 다시 만나자.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영화를 함께 직접 감상해 보겠습니다. 전구간 정체 한남대교 자, 쪽으로 이제 밀리고요. 초반부 장면이죠. 강남대로 진입해서도 강남역에서 뭐 양재역 다를 바 없는 건물 떨어집니다. 서울 이전부터는 네, 터널 풍경. 중간부터 맞아요. 모든 그리고 뉴스가 계속 나와요. 보도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 이게 용감한 시민. 용감한 시민이 되는 네. 김희정 씨가 잠깐 또 등장을 하죠.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으면 도와드렸을 것 같은. 그리고 한참 이 선거철이에요, 지금. 유력 후보인 유영국의 네. 사진이 살짝 보여지죠, 포스터가. 네. 네. 자, 모범 시민. 그만 좀 해 임마. 근데 이상하지 않냐? 생전 연락도 없던 놈이 갑자기 이 시간에. 야,
나 이것만 배달하고 올 테니까. 네. 에? 뭐야, 너 어디야? 차 좀 빼달라고 그래서 금방 갈게. 너 거기 그대로 있는 거지? 그러면 임마 차가 거기 있는데 내가 어딜 가? 오늘아 여기 지금 대통령 후보 유영국 방금 네가 죽였어. 명심해. 절대 아무도 믿어서는 안 돼. 제거해. 좌회전. 저쪽으로. 죄송합니다. 잠깐만 빌릴게요. 네, 잠깐. 여기까지. 예. 뭔가 이 설정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모범 시민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암살범으로 네. 유영국을 암살한 사람으로 아하. 이 영화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밌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 흥미로운 관람 포인트들 좀 짚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흥미롭기도 하고 굉장히 황당하기도 한 그쵸. 정말 이 당황스럽고. 모범 시민이 하루아침에 암살범이 됐습니다. 자, 이 설정 국내에 출간하기도 했던 그 일본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죠. 2008년도에 출간됐었던 이사카 코타로라는 일본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영화시킨 그런 영화인데요. 네네. 이사카 코타로의 소설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많은 영화화가 진행이 됐었어요. 2010년도 작품이 여러 개. 일본 영화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 작가의 그 작품 같은 경우는 뭐 지보리와 드로리의 코인로커라든지 아니면 중력비애로 명랑한 갱이 지구를 움직인다 이런 작품들이 네. 다 영화화돼서 영화가 굉장히 사랑한 일본 작가라고 그렇군요. 볼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골든 슬럼버 같은 경우도 이 책만 해도 한 500페이지가 넘어가는 상당한 볼륨의 그런 책인데 네. 실제로 강동원 씨가 이 책을 한 7년 전에 읽고 꼭 영화화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영화화 됐었던 그런 영화기도 하고요. 예, 예. 이 영화의 설정 같은 경우는 이 책하고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작가의 고향이고 또 이 작가가 지금도 살고 있는 일본의 소도시 센다이라는 이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네. 실제 택배 기사가 갑작스럽게 어떻게 그 큰 힘에 의해서 조작된 네. 총리 암살범이 되면서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 달려가고 그 있는 그 3일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이 바로 골든 슬럼버인데요. 네. 뭐 한국 영화도 그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은 그대로 따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원래 원작자 같은 경우는 이 소설을 쓰게 됐었던 것은 존 F 케네디의 암살범으로 지목되고 결국은 사살됐었던 오스왈드? 네, 오스왈드의 이야기에서 실질적으로 오스왈드가 절대적으로 살인범일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했을 때 어떠한 거대한 힘이 그를 살인범으로 몰았었는가 그것은 또 매스컴에서 만들어냈던 어떤 이미지들 같은 것들 그것이 이 영화 골든 슬럼버에 그대로 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이제 그 강동원 씨가 주연을 맡아서 이 택배 기사이자 이 영화의 주인공인 김건우를 연기를 하는데요. 실제 일본에서 영화됐었던 이 골든 슬럼버 같은 경우는 사카이 마사토라는 배우가 이 역할을 연기를 했어요. 사카이 마사토라는 배우는 실제로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착하게 생겼는데 너무너무 어딘가 불쌍하게 생긴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언제나 웃는 얼굴이에요. 근데 웃는 얼굴로 불쌍하게 보이는 분인데 아마도 남극의 셰프라는 영화를 보셨던 분이라면 그 아주 오지 속에서 정말 아주 한정된 식재료로 모든 그 탐사 기지에 있는 남극에 있는 사람들을 배불리 그리고 아름답게 먹이던 셰프가 있는데 바로 그 배우. 그래서 아마 일본 영화 자주 보셨던 분들한테 익숙한 배우일 테고요. 아마 한국에서 영화화 되면서 좀 바뀐 설정들은 어떤 게 있어요? 그 주변에 친구들이 등장하거나 새롭게 사람들이 와서 뭐 돕기도 하고 사실은 어쩌면 그 반전을 만들기도 하는 부분들의 그런 차이점 정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큰 구성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하지만 이 영화 처음에 보시면 아주 장르적으로는 다른 즐거움들을 좀 드리게 되는 그런 영화예요. 영화 처음에 딱 보면 광화문에서 폭파씬이 일어나죠. 지금까지 이 광화문 세종로를 그렇게 막고 영화를 찍은 건 처음이라고.
부분 통제로 딱 4시간 동안 촬영 허가가 났었기 때문에 이 씬을 위한 회의만 해도 한 수십 번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골든 슬럼버 탄탄한 원작 소설이 있어서 영화가 좀 부담이 됐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승국님은 어떻습니까? 재미 포인트 어디서 찾으셨어요? 저는 이 영화를 재미 포인트 잡은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다 이야기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에 한 발 더 넘어서 장르 자체도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재미가 있어요. 영화 볼 때는 진짜로 이 다음 전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BGM이 딱 바뀌면 알아요. 막 긴장 속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통기타 소리가 짱자장 나오면은 옛날 얘기하는구나. 세시봉인 줄 알았어요. 세시봉 갑자기 갔다가 네. 그래서 장르가 확확 바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지만 이것 자체가 영화의 관람 포인트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진짜로 예상할 수 없이 흘러가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구경하는 재미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1세기 우리 사는 사람들에게 강동원 배우님도 그런 걸 보고 선택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극 중에 건우가 되게 손해보면서 사는 캐릭터잖아요. 자기가 억울한 지점이 있는데도 굳이 손해를 좀 택하는 쪽인데 그런 건우의 모습을 보면서 나름 생각할 거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시대 건우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대사도 나중에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 21세기 사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지점도 하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셨던 그런 장르가 헷갈린다라는 이야기에서 오히려 이 사람의 이름을 딱 던지면 어떤 분들한테는 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름 바로 노동석이라는 감독인데 노동석 감독. 네, 노동석 감독이 실제로 처음에 데뷔했었던 마이 제너레이션이라는 작품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이런 작품으로 이어지면서 그 어떤 세대에 대한 청춘에 대한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왔던 그런 감독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골든 슬럼버는 이 장르적으로 봤었을 때 뭐 어떻게 보면 스릴러고 정치물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도주극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작품 안에서 실제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런 청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잃어버렸던 어떤 그런 어떤 시절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향수를 담고 있는 영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골든 슬럼버를 또 이해해 보면 또 설명하기가 훨씬 더 쉬울 텐데요. 골든 슬럼버라는 이 제목이자 이 영화 속의 건우가 친구들과 함께 밴드를 했었던 시절에 자주 불렀었던 노래이자 언젠가 함께 모이고 싶었던 오픈하지 못했던 그 바의 이름이기도 한 게 바로 골든 슬럼버인데 이 골든 슬럼버는 1969년에 비틀즈가 에비로드 에비로드 걷는 거. 존 레논이 멤버로 에비로드에 있다. 실렸던 그런 곡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아마 비틀즈도 다시금 그 아름다운 시절,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절을 마지막으로 했었던 그런 그 작품이었었고 그런 음악이었었고 그것이야말로 골든 슬럼버를 듣는다는 건 우리에게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어떤 청춘에 대한 돌아올 수 없는 어떤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주제하고 골든 슬럼버가 이어지고 또 이게 한국으로 오면서 변화했던 지점이라면 바로 신해철이라는 또 아티스트의 등장일 거예요. 이 영화 속에서 신해철의 넥스트의 무한궤도의 노래들이 흐르게 되는데 이런 뭐 넥스트의 노래 혹은 아니면 뭐 무한궤도의 노래 이런 그 세대하고 상관없이 이런 노래들을 들을 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청춘 그 청춘 속에 속했을 때 내가 얼만큼 뜨거웠던 사람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 영화 속에서는 계속 소환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죠. 그래서 건우처럼 그 시절에서 아직은 사실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영화를 끝까지 보셔야 알겠지만 그 사람을 지지하는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쩌면 이 영화가 끝까지 보신다면 영화는 사실 첫 인상과 끝 인상이 가장 다른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네요.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런 영화가 바로 골든 슬럼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쯤에서 영화 골든 슬럼버 속 건우 역할을 맡은 강동원 배우의 대표작들 저희가 추천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가려진 시간, 검사회전, 그리고 검은 사제들 모두 올레TV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프라임 무비팩으로도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즐겨보세요. 자, 일일이 검색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뭐든지 다 들어주는 올레TV에 집사 있습니다. 지니 찬스 사용하시면 되는데 방법 확인하고 올게요. 지니야. 네? 강동원 영화 찾아줘. 강동원 영화를 검색해 드릴게요. 지니의 추천작들을 만나보세요. When you left me all alone at the record hall, told me you were gone. 네, 참고로 저희만 새 집으로 이사한 게 아니라 우리 지니도 새 단장을 했습니다. 새로운 모습의 기가지니 2로 단장을 했으니까 주인만 올 순 없죠. 집사도 와야죠. 그럼요. 네, 지니가 같이 따라왔으니까 편리한 검색 서비스 여러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시 영화 감상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드렸는데요.
저도 뭐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 조작한 거야. 뭐하냐? 어떻게? 일은 잘 보셨어요? 아, 저 인간 중독성 있네. 아, 네, 여기서 잠깐. 아. 저 중독성 있는 인간들. 저 인간 중독성 저 있네. 있는, 네, 중독성 있는 저 네. 인간분들에 대한, 배우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그럴까요? 하죠.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동네 개미 미용실표 빠마를 해도 느낌 사는 잘생김으로 극복하는 남자 강동원 배우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맞아요. 네. 고객님 준비물은 강동원이에요. 이런 아.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은 뭐든 해도 되겠군요. 그럼요. 네. 어떤 그러네. 파마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극 중에 잠깐 나오긴 하지만 파마, 개미 미용실 얘기하셨잖아요. 파마가 안 된, 잘 안 나온 파마라고 설정이 나오잖아요. 네. 저는 영화를 보고 알았어요. 파마 멋있는데? 계속 보고 있는데 너무 미모가 열일하시니까 극 중에서 아 저게 웃긴 머리구나라고 네. 설명을 들어야 알 수 있을 그 정도로 머리가 어디에 붙느냐에 강동원 씨는 뽀글머리도 왠지 잘 어울릴 것 같은. 정말 아니, 그죠? 뽀글머리가 강동원 했죠. 네. 근데 보통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요즘 쓰는 얘기가 잘생김을 연기한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예, 예. 캐릭터가 굉장히 잘생겨서 보이게끔 하다 보면 배우가 별로 그렇게 미남이 아닌데도 잘생겨 보인다 이런 게 있는데 강동원 씨는 역으로 굉장히 평범함을 연기하기 위해서 예. 자기가 가진 타고난 것들을 조금 바꿔야 되는 그것도 거죠. 고민일 것 같아요. 그쵸. 그죠? 잘 아시죠? 예. 와. 저희가 어떻게 저는 조금 알긴 알아요. 뭘 알아? 저는 네가 뭘 알아? 저는 조금 네가 왜 알아? 나랑 똑같아.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해되는 측면이 평범한 게 있는데 힘들다고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너무 평범한데.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보니까 강동원 씨가 느껴지는 게 사실 있어요. 본인의 몸무게까지도 정확하게 조절하시는 분이에요. 그 그래서 정도로 철저해요? 어떤 영화에서는 몇 킬로? 보통 때는 아. 어느 정도의 키로가 나왔을 때 가장 본인이 가볍다고 느끼는 그런 키로.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영화 찍었을 때 몇 킬로 나갔었고 이걸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래요? 이 영화는 이제 좀 평범한 택배 기사를 연기하기 위해서 몸집을 좀 찌웠겠네요? 불리기도 했고 뭐 그런 개미 미용실에서 파마도 하고 최대한 평범하고 최대한 소시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 사실 이 영화 속에서 보면 이렇게 환하게 웃는 장면 별로 없어요. 거의 항상 이렇게 울상인 얼굴로 난 굉장히 억울한데 그 사이사이에서 계속해서 예의를 지켜가면서 가는 그런 어떤 사람의 얼굴을 하나를 만들어낸 그 느낌. 그 중반 이후부터는. 네네. 그렇죠. 초반에도 또 마찬가지인 것 초반에도? 같아요. 예. 근데 그리고 영화를 끝까지 보시면 네. 또 강동원 씨가 자신의 얼굴을 닮은 또 어떠한 얼굴을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 예. 보면 배우로서는 또 이중고라고도 할 수 있고 새로운 두 가지의 도전을 했던 그런 작품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죠. 네, 네. 근데 사실 최근에 강동원 씨 보면 충무로에서 제일 열심히 달리고 있는 배우라는 생각을 네네. 해요. 뭐 1987 같은 경우는 홍보의 전면에 나서진 않았지만 1987이라는 영화에서 후반부에 이 이한열이라는 사람이 가진 무게나 혹은 분량은 굉장히 굉장했던 굉장했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1987도 그렇고 골든슬럼버도 그렇고 이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김지훈 감독의 다음 작품 일랑 같은 경우도 그렇고 김지훈 감독과 함께 네. 기대되는데요. 네, 그 작품도 기대되죠. 그리고 헐리우드로 가서 LA 쓰나미라는 작품을 LA 쓰나미요? 네. 맞다. 이제 영어로 또 그럼 이제 강동원 씨 미모도 이제 수출하는 거예요? 전 세계 이제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네. 우리만 보긴 너무 아깝고 그렇죠. 국보인데. 내수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강동원 씨를 보고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잘생겼다고 하는. 강동원 씨 잘생겼죠. 그래요? 왜냐면 네. 기본적으로 뭐 우리는 뭐 얼굴만 봐도 너무 네. 잘생겼지만
오히려 또 그들이 봤었을 때 굉장히 동양적인 선을 가진 얼굴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피지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의 뭐 균형들도 굉장히 좋고 강동원 씨가 축구를 했잖아요. 어렸을 네, 때부터. 예, 맞아요. 그래서 액션에 굉장히 능하고 그래서 이 영화를 찍는 동안에도 노동선 감독님이 원래 강동원 씨가 달리면 거의 육상 선수처럼 달린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각 잡히게 달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조금 달리는 것처럼 하려고 또 다운그레이드를 좀 시켜서 실제 달리는 거 보면 포즈가 되게 네. 안 달리는 사람처럼 나와요. 네, 맞아요. 그러나 강동원 씨는 원래 달리면 거의 그 선수들처럼 달린다고 해요. 타조처럼. 네. 약간 타조 느낌. 실제로 기시니까 네. 다리도 기시고. 네. 그래서 영화 뭐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원맨쇼라고 할 정도로 원맨쇼죠. 네, 그러니까 강동원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모든 장기들 혹은 아니면 이 사람이 가지는 어쩌면 선량함 예. 같은 것들을 이 영화 속에서 건우라는 캐릭터 속에 다 그냥 넣은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뭐 강동원 씨의 이 질주는 아마 올해 2018년에도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대항마 역할로 나온 그 국정원 국장 역할에 유재명 씨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비밀의 숲을 다 봤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방심어기. 네, 유재명 씨를 그래서 창크나이트라고 불러요. 거기 창크나이트. 네, 영화 이게 드라마의 끝이 되게 다크나이트처럼 끝나거든요. 보신 분들만 이해하는 그 네. 있어요. 사실 이 영화에 캐스팅 됐을 당시만 해도 비밀의 숲이 관객들을 만나기 전이어가지고 시청자들을 만나기 전이어서 노동석 감독은 우리 영화에서 짠 하고 싶었는데 조금 선수를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유재명 배우 하면 그 전에는 응답하라 시리즈에서의 동룡이 아빠. 맞아. 학교 선생님. 네, 도룡룡 아빠였었잖아요. 근데 맨날 마당 쓰시고. 네, 그러면서 조금 허술한 매력, 헐렁한 매력 같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렇죠. 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서늘하면서도 잔혹한 어떤 그 느낌 같은 것들을 아마 비밀의 숲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다시금 영화에서 만나실 수 있는 작품이 바로 골든 슬럼버라고. 건우 씨,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지금 굉장히 눈빛 연기라든지 악역을 엄청나게 잘 소화해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또 충무로에 새롭게 떠오르는 네. 그런 배우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이미 떠오르셨죠? 하늘에 계신 거. 그리고 이 역할을 바꿨어도 아무 무리 없이 소화했을 것 같은 김의성 씨. 네. 김의성 씨는 약간 맞아요. 여기서 좀 선한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요원인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한국 영화 대분류 안에 들어가지고 김의성 씨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건 골든슬럼버는 나오는 영화인데 김의성 씨가 지금까지 흔히 좀 데스크라든지 혹은 전화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주로 대사치는 좀. 그다음에 이제 정장 입고 나오시고 뭐 이런 데서 주로 등장을 하셨다가 정말 그 길에서 뛰는 김의성 씨를 굉장히 오랜만에 보셨을 아니면 처음 보신 분도 계시잖아요. 저는 처음 봤어요. 김의성 씨 이런 역할 하시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안 하던 운동 갑자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되게 열심히 좀 운동하려고 갑자기 하시는 분. 아들 운동에 갑자기 가득하다. 열심히 뛰시고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분이 액션을. 근데 또 악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 영화 속에서 악역일지 혹은 아니면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끝까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액션 연기도 잘 소화를 해내셨고. 저는 처음 얼굴 나왔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그 전에 활동적인 모습이 보이고 얼굴이 등장해서 몸만 나올 때는 이분이 김의성 씨라고 상상도 못했다가 얼굴 나와서 이 역할이 김의성 씨라고? 그리고 깜짝. 예고편에는 이렇게 카메라 기자처럼 있다가 이렇게 뭔가 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서 저는 언론인으로 나오는구나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영화 보고 나니까 이 사람 낚였네요. 엄청 그걸로 낚였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밴드 멤버 친구들 중에 몇 분 보면 이제 무게감 있는 배우들이 꽤 있는 게 이제 한효주 씨, 김성우 씨, 김대명 씨 다 나오시죠. 이런 분들이 다 출연을 했어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각각들이 건우를 어떻게 믿고 또 건우들 어떻게 지지하는가도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심장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각각의 친구들이 어떤 역할들을 해주는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거의 주연급 배우들이 윤계상 씨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어떻게 특별 출연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은 그냥 출연이신데 그냥 출연인데 그냥 출연이신데 실제로 이제 영화 홍보 당시에는 뭐 한효주 씨라든지 김대명 씨라든지 김성균 씨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막 부각이 돼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작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영화를 보시다 보면 특히 한효주 씨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 영화가 건축학개론이 되는 느낌이 중간에 한번 멜로 나오고 멜로 나오죠. 중간에.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시절에 얼마나 이들이 따뜻하고 아름다웠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좋은 배우들이 또 함께 손을 잡고 나오죠.
그리고 또 많습니다. 이준혁 씨 나오죠. 네. 김유정 씨랑 최우식 씨도 최우식 씨 나오니까 진짜 짧고 굵게 나와요. 짧고 굵게 네. 정말 많은 배우들 또 보실 수 있는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그 영화 중에 정말 많은 배우 나오는 영화가 뭐였죠? 뭐 1987도 그렇고 신과 신과 함께도 함께도 그렇고 있었고. 신과 함께 거의 맞먹을 정도로 많은 배우들이 등장을 하니까 이 영화. 관심 있게 보십시오. 친구와 함께. 친구와 함께. 예,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무비스타 소셜클럽 홈무비쇼 영화 감상과 함께 재미 정보 드리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스포에 유의하면서 결정적인 한방 안내 들어가겠습니다. 사운드 오프 엔딩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자, 이제 예고해드린 것처럼 엔딩 장면 감상해 보겠습니다. 오직 저희 세 사람의 표정과 육성만 나가니까요. 지나치게 촉이 좋으신 분들은 잠시 나갔다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결말입니다. 또 즉시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고 김건 여기서 경험이라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그렇죠. 도구의 힘, 시간의 힘. 시간의 힘. 예, 참 지금 아무것도 그리고 모르고 이 있어요. 택배 기사라는 직업이 네. 이렇게 그 지형 지물을 빨리 파악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주소 파악 네. 캐릭터 그런 것도 것들 있겠다. 있잖아요. 예. 네.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예, 빨리 좀 빨리 비춰봐야 돼요. 아, 그럼요. 예, 그럼. 저기 나옵니다. 나오네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위험한데 저기 조심. 여기서도 이제 세간의 이목을 받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얼굴 보면 아는. 네. 정말 모범 시민에서 한 순간에 다 찍고 있어요. 예. 네, 암살범으로 그때 또 국정원인가요? 어머나. 어머나 화사하네요. 이렇게. 네. 근데 또 둘 관계는 또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해줄 만한. 네, 예. 네. 그렇죠. 예. 드디어 어딘가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은 바로 레드카펫. 약간 전혀 다른 장르의 영화의 마지막 장면 보는 느낌이 같기도 하고. 많은 장르가 들어있어요. 정말로요? 맞아요. 네. 보통 이거 약간 노팅힐. 네, 그러니까 이게 삐처리 될까 말을 못했는데 노팅힐 마지막 장면 같은 느낌이. 네. 자 이렇게 결말이 납니다. 결말이 납니다. 참 결말도 예상하지 못한 결말 아니면 좀 원작과는 다른 결말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결말이 났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올레TV를 통해서 감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끝으로 이 영화 이럴 때 이런 분께 추천해 드린다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해 볼까요? 네. 손해보고 사셔서 조금 억울하셨던 분들, 손해보고 사는 인생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거 골든슬럼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드라마를 보여주었던 지난 몇 년간의 한국 사회를 경험하셨던 관객분들이라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추천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과연 있을까에 대해서 탐구해 보시기 원한다면 지금 바로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소개해드린 재미 포인트, 추천 포인트 참고하셔서 즐거운 홈 무비 타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뭐든지 다 알려주는 많이 아는 형 그리고 저 조우종의 이 영화 조우종 만나볼 차례인데요. 먼저 많이 아는 형부터 확인하시죠. 올레TV